드디어 도시개발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시험 문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시 바랍니다. 자, 일단 도시개발법상 마지막 파트 7번째 테마는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 관련해서 시도지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건지, 행정심판 이런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채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토지상환채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이 되겠죠.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거.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거 할 때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합니다. 그럼 시도지사, 특광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지방채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거. 자, 미리 우리 보는데 이거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네요. 이게 현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게 전자등록 발행이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명식 채권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토지상환채권입니다. 자, 소멸시효도 있네요.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2년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걸 7년, 3년으로 시험 문제를 냈었죠, 예전에. 자, 시도의사가 발행하고 소멸시효가 5년, 2년. 그 다음에 발행 방법은 기명증권 발행이 아니라 전자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발행하고 등록 발행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원금 상환을 현금으로 하고 이자 같은 것들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죠. 자, 이자율은 국공채 금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자율을 정하고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환기간 같은 거하고 이자율은 둘 다 조례로 정하는데, 자, 문제는 상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범위이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고, 최단기로 상환기간을 정하면 5년 이상 10년 정도 범위 안에서 이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개발채권의 특징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발행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소멸시효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전자등록도는 무기명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걸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고 하시면 틀리겠죠. 자, 이자율은 국공채 금리 같은 걸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이 조례로 이 상환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채권은 특이한 점이 있죠. 매입 의무자, 강제로 이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과 그 어느 하나의 자가 1번, 2번, 3번인데, 자, 1번, 2번, 3번의 채권에, 자, 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매입 의무자가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자, 수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 기억나시죠? 시행자 번호 중에 1, 2, 3, 4번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이를 따내는 업자들이 사는 겁니다. 도급계약으로 이를 공공사업 시행자한테 이를 따낼 수 있죠. 그러면 공공시행자한테 어떤 조경공사 이런 거 따내면 조경공사 도급을 받아서 일을 해주는 하도급업자가 이 채권을 일정 비율을 사야 됩니다. 두 번째, 자, 1번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의 시행자면 이게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민간 시행자 자체가 이 채권을 또 사야 됩니다. 자, 3번 제일 중요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면 돈을 좀 많이 번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사람 중에서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할 때 토토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이 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공시행자 외에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민간시행자 자체가 채권을 써야 되고, 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량의 도시개발 채권을 사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채권의 보관, 매입필증의 보관,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5년간 별도로 보관을 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를 내는데 매입필증 보관기간 5년, 아까 원금의 소멸시효랑 같네요. 자, 도시개발채권은 중도상환은 안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자, 매입자가 귀책 사유 없이 어떤 잘못된 착오로 매입을 하거나, 자, 도급계약이 취소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여기 보시면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면 돈 버는 일이 없어졌으니까 채권 매입도 중도상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매입 의무자가 착오로 이렇게 귀책 사유 없이, 자, 여기 매입 사유가 된 인허가가 요건 1번 같은 경우는 요건 착오하고 좀 다른 거네요.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매입 사유가 된 인허가가 매입자의 어떤 잘못 없이 취소가 된 건데 이런 거죠.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가
이게 허가받은 사람이 어떤 잘못 없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중도 상환이 가능하고 뭐 도급 계약 취소, 착오로 인한 매입, 그 다음에 이제 초과 채권을 매입한 경우, 잘못 계산해서 이런 경우는 중도 상환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중도 상환이 안 됩니다. 자, 아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승인받는 내용은 여기 채권의 뭐 발행 총액, 채권의 발행 방법, 발행 조건, 상환 방법과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용 방식에 나오는 토지상환채권, 지금 배운 도시개발채권하고 한번 비교를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원금을 갚아주는 채권, 자, 수용 방식에서 수용을 하고, 자, 보상금의 일부를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럼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토지 소유자,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매수대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받으면 개발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건데, 상환기간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합니다. 자,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의사가 발행하는 건데 상환기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로 상환기간을 정하죠. 자, 발행자는 시행자, 수용방식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발행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다. 자, 근데 보증, 자,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했을 때는 보증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이 도시개발채권은 발행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아예 보증 규정이 없습니다. 행정관청이 발행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여기는 이제 소멸시효가 있는데 여기 소멸시효 같은 건 없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발행 방법,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는데 이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이거 구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는데 이 도시개발채권은 시도 조례로 이자율을 정하고, 또 이런 것도 보세요. 강제매입 대상자가 3명이 있죠. 이거는 강제매입 규정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수용당하고 매수대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보시면 구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실력이 높아지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보아야 될 것은 공법상 채권이 지금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국토기획법에서, 자, 예전에 배웠던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계획 시설채권이라는 게 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매수 청구라는 게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이 없이 방치가 되면 10년 다음 달에 매수 청구를 하고, 이 매수 청구를 받은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이 법정된 사유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대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초과하는 금액은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자,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국토계획법에 나오는데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서 매수 청구를 하고 지목이 대인 사람이 매수 청구하면 매수 대금을 현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된 사유 두 가지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아니면 부대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초과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배웠던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방식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이건 기명식 증권. 자,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발행할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가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얻어가지고 무기명 또는 전자등록으로 발행할 수 있고, 자, 주택법에 가보면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 같은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 공기업 건설회사, 토지주택공사, 민간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자, 현행 우리 시험범위상 명시적으로 기명식으로 나와 있는 게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하고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이거 좀 외워주십시오. 주택상환사채하고 주택법상, 이건 아직 안 배웠지만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행 시험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도시개발채권은 뭐 무기명이고 시설채권은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시험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기명식으로 확정된 것은 두 가지니까 이 부분들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발행자가 누군지 보시고, 채권이 우리 공법에 총 4개가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심화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비교학습 같은 거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거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시도나 시장군수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의사나 시장군수 같은 행정청이 해당 행정청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요. 자, 이제 비용 중요합니다. 이제 비용 잘 보시면, 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해서 자, 수익도 올리지만 이렇게 사업하는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이 있는데, 자, 일단 설치 의무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자, 시험 문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 난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도로나 상하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의무자고,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 같은 것들의 설치는 자, 그것을 공급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는 한전이 공급하고, 자, 가스는 가스공사가 있고, 지역 난방시설은 지역 난방 공급업자가 있으니까 그 자들이 설치합니다. 언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자, 통신시설의 설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우리 한국통신 KT 있죠. KT가 이런 통신시설 같은 것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고, 전기나 가스, 지역 난방은 그걸 공급하는 자, 도로나 상하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도 최근에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자, 조심할 거는 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 난방 같은 걸 섞어서 이런 것들을 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설치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검사 신청일까지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설치 비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기설이 문제입니다. 전기. 여기 좀 전에 보시면 여기 전기설 같은 게 있었죠. 전기설은 한전 같은 공급업자가 설치해줘야 되는데, 자, 이 전기설 중에서 지중, 땅 밑으로 들어가는 전기 설비가 있습니다. 지중설비라고 하는데, 자, 지중선로 같은 것들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각 시설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여기 보시면 요 설치 같은 것들의 설치 의무자들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자, 문제는 자, 1호에 니은시설 중에서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전기시설을 한전한테 지중에다가, 지하에다가 설치할 것을 요청. 자, 이게 이제 고압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지상으로 다니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추세가 이런 전기시설 같은 고압선 같은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각각 2분의 1 비율로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기시설 한전이 2분의 1 비용 부담하고 지중선로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2분의 1을 부담하는데, 문제는 이 밑에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전부 한지방시일 때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사람이 지중선로 설치할 때 비용 중에서 3분의 2를 부담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3분의 1입니다. 자, 좀 전에 이렇게 반씩 부담했죠. 자, 지금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 요청을 하면 한전, 전기를 공급하는 자 한전이 2분의 1 부담하고 요청자가 2분의 1 부담인데, 전부 한지방식일 때는 한전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한지방식일 때는 자, 공급하는 자 한전이 3분의 1을 부담하고 지중선로 설치 비용을 요청하는 사람이 3분의 1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전기설을 지중선로 요청했을 때는 반반인데, 전부 한지방식일 때는 공급하는 사람이 3분의 2, 요청자가 3분의 1로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 비용 부담의 특례, 이거는 국토계획법이랑 유사한 조항인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면, 자, 지정권자 누굽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니까 시도의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사업시행자가 됐는데,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자, 현저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나 시군이 있으면, 자, 비용의 일부를 그쪽 시도나 시군구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 시행자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 시장군구청장 같은 시군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자, 비용을 부담시킬 때 국토부 장관이니까 시도랑 협의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협의하고, 시도나 대도시 같은 지정권자가 비용을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그때는 시군구청장 관할하는 시도지사, 같은 시도지사끼리 협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도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처음부터 이 시도나 시장군수 구청장을 만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하고,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 같은 이런 지정권자가 자, 사업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부담시킬 때 시도하고 시군구는 서열이 안 맞기 때문에 시군구를 관할하는 그 상급자인 시도지사랑 협의해보고, 여기 요구하는 요 시도지사하고 밑에 있는 시도지사랑 협의가 안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군구청장도 그가 시행한 시설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비용의 일부입니다. 그쪽 지방자치단체랑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이때 시군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시도지사가 다른 자체랑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위에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른다. 근데 시도지사 결정에 따르는데 그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천안시장이, 천안시 또 대도시니까 또 제외되겠네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저기로 해보겠습니다. 대도시를 여기 또 제외하니까 이거 제가 볼게요. 충청북도 제천시장이, 자, 이게 강원도 원주하고 이게 이제 경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천하고 원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제천. 그럼 지금 제천시장이 사업을 했는데 원주시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자, 협의를 먼저 해가지고 그쪽 원주에다가 제천시가 원주가 이익을 받았으니까 도시개발사업으로 비용을 좀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그 협의가 안 되면 시도의사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제천은 충청북도고 그 다음에 원주는 강원도니까 이 도지사가 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도에 있을 때는 여기 도지사가 결정해 주면 되는데 또 제천하고 원주는 도가 다르니까 그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비용 부담을 시킬 때 이런 것들만 여기 앞에 부분 국토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바로 협의해서 국토부 장관 지정권자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그때는 시도지사, 같은 시도지사끼리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 따른다. 이렇게 이거를 국토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행정심판이 마지막인데, 자,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상급관청에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시행자가 자, 어떤 내린 처분에 불복하면 위에 상급자인 시도지사한테, 또 시도지사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복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행정심판을 상급관청한테 제기하는 건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모두 통일해서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정권자한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에서 도시개발 채권, 특별회계, 비용, 행정심판 마무리했습니다. 도시개발도 6문제인데 공부할 때는 좀 양이 많으니까 자기들 공부를 하실 때 좀 한번 집중을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법에서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강의를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조속하게 좀 빨리 올려서 심화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 법에는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도 시험 문제는 또 굉장히 쉬운데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제가 최소한 좀 쉽게끔 설명을 최대한으로 쉽게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